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이 차를 실물로 만나기까지 무려 꼬박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24년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이 차의 컨셉카를 보고 나서 과연 실물로 이 차가 나오게 될까 정말 궁금해했던 GV90을 오늘 드디어 실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제네시스 최초의 F 세그먼트 초대형 전기 SUV의 탄생, 그것 이외에도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담아낸 진정한 럭셔리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실물로 어떤 점들을 담고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GV90 실물입니다. 앞모습 어때요, 여러분? 진짜 이번 제네시스가 GV90을 내놓으면서 제대로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제네시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합리적인 럭셔리를 제공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GV90은 진짜 그냥 럭셔리 자체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내놓음으로써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격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징적인 차를 출시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제네시스인지 벤틀리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고급스럽고 예쁜데요. 일단 전기차다 보니까 전면부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제네시스는 기존의 이 두 줄짜리 상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아냈습니다. 가운데에 윙페이스 MLA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요. 이 윙페이스라고 하는 가운데 삼각형 부분, 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 엠블럼의 실루엣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또 전기차의 새로운 얼굴을 탄생시켰고요. 이 MLA 헤드램프가 예전에 G90에 나왔을 때부터 저는 너무 보석 같고 예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깎여있는 디자인이에요. 정말 예쁘게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카메라에는 정확하게 담기지 않더라고요. 이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잘한 ML램프에 가까이서 좀 보게 되면은 이 ML램프의 면이 또 크레스트 그릴의 면처럼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다 깎여서 정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 헤드램프만으로도 기존에 나왔던 다른 고급차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헤드램프가 바깥으로 부착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매끈한 면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으로써 이 효율도 높여주겠지만 더 고차원적인 럭셔리함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압도적인 디자인입니다. 이쪽 부분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헤리티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크레스트 그릴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또 옆으로는 굉장히 두꺼운 크롬 장식으로 마감을 해뒀습니다. 사실 제네시스가 약간 이게 제네시스야 벤틀리야 싶은 느낌이 주는 게 바로 이 크롬에서 오는 포인트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크롬이 반짝이다 보니까 차 자체가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럭셔리하게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MLA 헤드램프 측면에서 보시죠. 지금 방향 지시등을 일부러 켜놨는데 들어오는 게 여긴 순차적인 방식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깜빡인 형태로 들어오는데 안에 패턴이 같이 보이니까 이 보석에 불 들어오듯이 너무 예쁘게 정등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번 제네시스 GV90 같은 경우는 휠 사이즈로도 압도하겠다라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산차 최초로 24인치의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거의 에스컬레이드급에서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휠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 보세요. 이 휠 디자인도 정말 100이면 100 다 예쁘다고 할 수 있는 트렌디한 불판 휠이 적용이 됐는데요. 약간 별 모양? 좀 뚱이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트렌디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제네시스 휠캡도 너무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이 대형 SUV다 보니까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일단 전장이 5.2m고요. 휠 베이스가 3.3m.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는 크기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프에 또 에어백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율 같은 경우도 든든한 SUV의 실루엣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역시나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굉장히 두꺼운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럭셔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이 사이드 스텝은 문이 열면 같이 나오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코치 도어입니다. 어떻게 열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열린 차를 실제로 처음 봐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진짜로 여기에 B필러가 없어요. B필러가 없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내린다고 하면 2열이든 1열이든 내릴 때 훨씬 더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내릴 수가 있어서 의전형으로 너무 완벽할 것 같고, 와, 안쪽도 B필러가 없어서 그런지 마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쪽까지도 전부 다 예쁘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을 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카메라도 다 달려있고 닫힐 때 동시에 1, 2열이 닫히게도 할 수 있고 열리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몰딩 라인도 역시나 크롬띠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충전구도 전동인데 움직이는 타입도 굉장히 럭셔리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안에 만듦새가 훨씬 더 정교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서 커버를 한번 열면 또 이렇게 먼지가 끼지 않는 그런 충전구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후면부에서도 역시나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2줄짜리 램프가 아까 전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밖에 램프가 부착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매끈한 표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연발광 형태예요. 그래서 봤을 때 되게 신기한 느낌이거든요. 램프가 따로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자체에 들어있는 느낌?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레터링 역시도 위쪽에 크롬을 붙인 게 아니에요. 붙인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 이 글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굉장히 단가가 많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래쪽에도 역시 두꺼운 형태로 크롬의 장식으로 마무리가 돼 있고, 한번 꺾여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죠. 우와, 장난 아니다. 엄청 고급스러워요. 여기 마감이랑 내부 소재가 진짜 비싼 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럭셔리한 소재로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잘 마감했다고 싶을 정도로, 보시면 여기 스크린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간이로 그냥 막아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만듦새 있게 내부를 구성해 놨고, 이 스크린을 당겨서 덮었을 때도 이렇게 자석으로 착 붙는 느낌까지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폭 자체도 뭐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안에 충분히 2열 공간을 누리고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나옵니다. 여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아울렛이 있어서 전선을 꽂아서 쓰시려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당연히 기대했던 대로 시트 폴딩 버튼이나 에어 서스펜션 이렇게 차고를 조절하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내리고, 우와! 몸을 막 많이 구기고 옷을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타고 내릴 수가 있고. 얼마일까요, 과연? 너무 좋다. 와, 일단 가운데에 이렇게 커다랗게 이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서 나머지 수납과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와, 닫히는 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닫고 나면 메모리 설정 해놨던 시트의 설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여기에 이렇게 1열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어쨌거나 여기 탄 사람과 여기 탄 사람이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타입이 더 좋아서 이렇게 들어간 걸 더 선호합니다. 확실히 옛날에 제가 3년 전에 G90을 처음 탔을 때 이쪽 안에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좀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뭐 HDMI 케이블을 따로 연결하거나 그런 작업 없이도 내부에서 OTT라든지 다른 것들을 뭐 마음껏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도 냉온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노란색이 온이고 파란색이 냉인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 아래쪽과 또 천장 헤드라이너를 따라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또 럭셔리한 라운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팝업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우와! 꺼낼 수가 있어요. 우와, 이거 되게 견고하네요. 엄청 빳빳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야 또 안정성이 있겠죠.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점이 이렇게 약간 먼 위치에서 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이 차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앉아있는 탑승객 위주의 동선에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기대더라도 편하게 이 테이블을 쓸 수 있는 거죠. 먹든 뭘 보든. 이거는 진짜 처음 본다. 너무 좋아요. 우와, 냉장고 커요. 큰 물병도 들어가겠다. 500ml도 그냥 거뜬하게 들어가겠다. 자, 그리고 2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이 레스트 모드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하는데요. 일단 앞좌석이 접히고요. 우와, 앞으로 간다. 다리를 뻗을 수 있게. 우와, 그다음에 온다. 눕히려고 그러나 봐요.
아, 다리 얹을 수 있게? 꽤 누웠어요. 진짜 편하다.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이렇게 얹을 수 있는 거죠. 망가뜨릴까봐 얹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얹을 수가 있고 너무 편하다. 이게 안 얹어도 사실 편해요. 이렇게만 다리를 매달고 있어도 엄청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위쪽에 글라스 루프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루프가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이번 GV90 같은 경우는 총 12개의 새로운 색상의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투톤으로 예쁘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하게 되면 엄청 예쁜 실내가 나오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 기준으로는 어깨 뒤쪽으로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에 아래쪽은 네모난 격자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이 헤드레스트 쿠션도 제가 S클래스에서 너무 좋아했던 그 쿠션의 느낌으로 럭셔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일렬 스위블 시트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전동으로, 원래 이렇게 막 눕히고 땡기고 돌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아예 전동으로 움직여요. 끝까지. 이거 솟아오르는 거 보이세요? 접은 다음에 솟아오르고 한 바퀴 돌고, 이걸 다 전동으로. 대박이다. 운전석도 할 수 있고 동승석도 할 수 있거든요. 돌린 다음에 다시 시트를 세워줍니다. 앉을 수 있게 세워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서 가족끼리 놀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쉴 수도 있고, 이건 차가 아니라 하나의 라운지가 될 수 있는. 대박이다. 진짜 좋아요. 세상에, 제가 G90 처음 탔을 때 이 자동으로 닫아주는 거에 반해가지고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GV90은 또 한 차원 위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기존에 봤던 제네시스가 좀 내부의 인테리어가 좀 유사한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차고 팝업형으로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던 제네시스의 디스플레이보다 좀 많이 커지긴 했지만 뭐 압도적으로 커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훨씬 더 화면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버튼, 디스플레이를 확장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주행을 하지 않는다는 신호와 함께 우와! 보셨어요? 엄청 크게 올라와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진짜 크다. 기존의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거에 거의 4배 가까이 되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와, 여기 내부에 물리 버튼들 하나하나도 보석처럼 예쁘게 깎아놓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도 역시나 너무 럭셔리합니다. 완벽해요. 실내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훨씬 더 강해졌고, 내부에 도어 트림을 감싸고 있는 이 소재 자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제가 타 있는 차가 캐시미어 형태로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엔 체크무늬 패턴인데 패브릭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패브릭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락함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형태고, 이건 3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퍼스트 에디션 차다 보니까 여기에도 퍼스트 에디션이 각인이 돼 있네요. 엄청 예쁘다. 이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크리스탈로 다이얼 버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 다이얼 버튼이 굉장히 예쁘게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랑 무선 충전 패드 2개, C타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뱅앤올립스 트위터가 솟아있는 것도 시동을 걸게 되면 약간 웰컴 세레머니처럼 같이 돌아가는 멋진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기어 시프트 진짜 특이하죠, 여러분. 이 기어 시프트가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작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하지만 주행을 할 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쪽이 아니라 아예 이쪽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쪽의 디스플레이나 내부 장치들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편의성을 찾아보자면 전기차는 지금 시동이 걸려 있고 주행 준비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헷갈리지 않게 좀 구분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려고 하면 이 기어 시프트가 내려오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디지털 시계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다이얼로 조작이 돼요. 볼륨은 이렇게 조절해야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안 쓸 때는 또 이렇게 디지털 화면이 아날로그 시계 형태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 나오는 차들의 추세와 맞게 이 송풍구의 방향은 안에 디지털식으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 없던 차,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GV90 실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아직 가격대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내부를 살펴봤을 때 갖추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나 편의사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게 좀 합리적인 가격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가로 차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자인으로 보나 내부를 감싸고 있는 기술로 보나 너무 혁신적인 차라서 제 생각에는 이 차는 합리적인 럭셔리가 아닌 아예 고급을 지향하는 럭셔리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아쉬움도 어떤 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이오닉 9보다는 크지만 123.5kWh로 아주 압도적으로 크지는 않은 배터리 용량과 또 그렇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도 481km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끝판왕적인 스펙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차 자체가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9과는 다르게 정말 극강의 럭셔리함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차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걸 생각하면 또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 럭셔리한 거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감안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정말 사고 싶었던 이 GV90 얼마죠?